자, 이제 국내 정치권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무슨 시간, 누구의 시간, 뭐 정치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요즘은 소위 결집의 시간이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 문제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좀 꾀했었고요. 그러면서 정치권 곳곳에서 이 결집 이슈들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젠걸음을 걷고 있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 직접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약 50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나온 얘기가 천막당사 2004년 천막당사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당시 위기를 돌파한 그런 이야기들, 당 되살린 역사를 되짚게 됐고 또 윤 대통령이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싶다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박 전 대통령 지금 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또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여당 대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또 시점이 내년 총선이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진짜 긍정적으로 답했다면 박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은, 인사들 만나보면, 용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참 용산에서, 이게 표를 갖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총선 치르냐. 근데 말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벙어리 냉가슴인데,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보수 대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 총선을 치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은 MB계 중심으로 주요 요직을 다 MB 정부 출신으로 채우고 있지만 당 대표라도 가서 어쨌든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 문제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언제 한번 뵀으면 하겠습니다라고 인사치레라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그럼 뭐라고 답을 할 거냐? 지금 사실은 특별 사면 이후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치적 행보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탄핵으로 물러났던 대통령, 특별 사면 나왔지만 정치의 응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뭐 1대1이든 이렇게 회동을 하게 된다.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다. 그것도 자기를 잡아넣은 사람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씨로서는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족쇄의 일부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 이대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총선의 위기감이 커진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소위 보수의 어떤 단합, 단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박 전 대통령은 못 이기는 척 가서 밥 먹어주고 또 그러면서 TK 지역에 그동안 소외됐던 소위 친박계 인사들 뭐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성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앞으로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근에 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이었죠.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에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활동, 과연 보수층 결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모르겠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미미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보수층 결집이라는 게 예컨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 유권자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당의 대표가 만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당의 대표가 만난다. 그게 우리 아버님 같은 연로하신 그 보수적 유권자를 결집시키는데 저는 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이미 결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 정치적 지형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보수 결집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그동안에 보수이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어떤 강성 팬덤층이랄까 뭐 이런 그 강력한 지지 세력들을 좀 달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 거 일반론적으로 보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활동 보폭을 넓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보다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많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총선이라는 거는 뭐 이미 좌우 혹은 진보 보역이 나눠져 있는 유권자층이 있고 중도층을 어떻게 누가 더 잘 설득하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전제한다면 그럼 사실 이런 움직임은 별 도움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순차적으로 지금 총선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한 보수층을 좀 달래고 그리고 또 내부 집토끼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도를 지향하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적 접근을 할 터인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중도의 이 표심을 자극할지에 대한 답 혹은 전략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